30년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한국 주식으로는 부자 되기 어렵다. 아니, 이런 안 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또 간혹 뭐 최근에 이슈 인기였던 에코프로 같은 거 작년에 10만 원대였는데 막 100만 원 넘고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 기대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살 분들은 사세요. 되던가요, 근데? 저는 개별 종목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요새 가장 핫한 종목 노르보노 디스크 갖고 있다고 저번에 자랑 한번 했잖아요. 작년에 와서 자랑했죠. 살 빼는 양반들은 네. 막 급등하는 거예요. 좋다고 팔았지. 작년에 집 살 때. 올해 네, 세배가 오르던데? 이게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아이, 뭐, 먹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있어요.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개별 종목으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간단해요. 세력이랑 친구가 되면 돼요. 두 번째, 내부자, 대주주가 주가를 뭐 어떤 이유로든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증자를 함으로써 회사를 살리고 싶은 작전 세력과 결탁한 대주주의 친구가 되던가. 세 번째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던가. 뭐야, 일본 직장인들은 다 어렵잖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금수저는요 실패해도 부모가 계속 돈을 대줄 거기 때문에 계속 지르다 보면 한 번 성공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3번인가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공한 기업가 아니에요. 근데 집이 워낙 부자니까 계속 돈을 대주다 보니까 결국 터진 거예요. 부자들은요 잘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밀어주잖아. 계속 긁을 수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운이 터질 수 있지. 근데 긁으려면 푼돈을 갖고 긁어서는 안 되잖아. 1억씩 넣어서 긁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계속 증여해 주는 사람이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게 되냐고. 결국 앞에 2개밖에 없는데 세력이랑 친구 먹던가. 근데 세력이 친구라고 계속 챙겨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대주주가 그런 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지고 있는 세력들하고 결탁해서 올리는 걸 들어준다. 그것도 부자네. 왜냐하면 상장 기업의 대주주하고 친인척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취직 걱정 없는 집안이잖아. 큰아버지네 취직하면 되지. 작은아버지 취직하면 되지. 그런 집안이잖아. 결국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주식으로 작전으로 해서 뭘 큰 테마주를 따라가서 벌었다라는 분들은 그게 그 성공이 되게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CFD 같은 거에서 털려서 영혼까지 털린 사람들 천진데 나는 정말 세력으로 타고 가서 성공하는 작전에 올라타서 성공해서 엑시트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대박 종목이라고 치면 물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으면. 못한다니까요. 왜? 판돈이 적은데 무슨 수로 벌벌벌 떨다가 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본이 많은 애가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여기다가 세 번째, 정보력 떨어지지? 거기다가 판돈 적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 외국인이지. 뭔 소리야. 우리나라 주주가 무슨 손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쓸어버리는데 일반 법인의 대표들도 자기 마음대로 주식 안 된다고 토로하시는데 제가 자문해드리는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일반 법인의 대표님하고 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자기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외국인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이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바로 뭐냐면 대주주랑 일반 주주 사이에 주식의 가치가 같지 않아요. 한샘이 대표적이야. 한샘이 사모펀드한테 팔았잖아. 회장님이 나이 드셔서. 팔았는데 그때 주가보다 2배를 받고 팔았어요. 그 말은 뭘 뜻하냐 하면 한샘 일반 주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가가 5만 원이면 대주주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이 10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에요. 왜? 대주주들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서도 전횡을 휘두르고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배당을 결정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매각을 결정하고 사업의 양수 인도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액 주주들은 이긴 적이 없잖아. 이긴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소액 주주가 뭉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왜 다 단타 치고 있는데 무슨 힘들게 주주총회장을 왜 가? 거기다가 두 번째 돈이 적잖아. 그러니까 뭉쳐봐야 5%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지금 뭐 미국의 금리가 내리거나 이러면은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주식 시장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래서 인덱스 사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코스피 200 사라는 이야기예요. 왜 개별 종목을 하냐고요. 그 분석도 안 되고 분석 능력이 있는 증권사 직원들도 연락이 안 되는데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도 안 되는데다가 세력이랑 뭐 하거나 네트워크 있거나 집안에 누구 일간 친척이라도 뭔가 이몬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도 그래. 경북 고령 출신으로 뭐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누나밖에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라고. 이 천만 도시. 얼마나 외롭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세 번째, 외국인하고 친해? 외국인의 매매를 이해할 만한 어떤 정보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힘든데 30년 차 이코노미스트인 저도 외국인의 매매 이런 거를 어선프레하게는 알죠. 그리고 예측도 좀 하지만 틀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보력이 많은 매일 블룸버그 단말기를 제자리에다 놓고서 보고 있는 저도 베팅 안 하는데 환율 급등했을 때나 달러 팔고 한국 부동산 주식 사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리밸런싱 매매만 하지 공격적인 베팅을 안 하는 이유가 저도 그거에 능력이 없는데
하물며 개미가 운이 따르기를 로또랑 뭐가 달라? 그리고 로또의 최종적은 뭐예요? 파는 데만 돈을 벌지 개인은 못 번다라는 게 특징 아니에요? 그럼 한국의 테마주 투자는 로또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남 좋은 일을 시켜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증권사랑 거래소에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반반 투자, 직장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반반 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주식, 미국 국채. 그럼 그 한국 주식에서 이 한국 주식은 개별 종목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아니면 MSCI 코리아. 저는 코스피 200도 이제는 비추해야 될 것 같고요. 왜요? 이상한 기업들이 그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MSCI 코리아 지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MSCI 코리아 지수는 수익은 조금 더 나은 대신 이게 비용이 좀 있어요. 수수료가 좀 더 네, 센가요? 수수료가 셉니다. 왜냐면 그 MSCI사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수료 싼 걸 좋아하시면 코스피 200. 나는 이상한 종목 편입돼가지고 그거 인덱스 펀드가 그거 사느라고 따라 사느라고 고생하는 거 그 꼴 보기 싫으면 MSCI 코리아.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요즘 뭐 일본 뭐 투자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하고 있어요. 일본 리츠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 개별 주식보다는 오히려 네, 글로벌 분산 투자가 훨 낫죠. 글로벌 할 분산 거라면. 투자? 그래서 투자 3분법이 두 번째로 나왔던 이유가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 주식도 좀 해라. 참고로 저희 프리즘 로보드바이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장 그 국민연금을 복제하는 펀드가 중립형인데 그 중립형의 한국 주식 비중이 얼마일 것 같아요? 50%는 되지 10%. 10%요? 한국 주식은 그렇게 올인할 가치가 없어요. 폭락했을 때만 사면 돼요. 리밸런싱 차원에서. 주주 중시 경영 따위는 없지. 재벌들 뭐 대주주가 다 해먹잖아요. 슈킹.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뭐 개미가 종목 골라가지고 뭐 해보려 그러면 맨날 뭐 작전 세력들 때문에 우당탕. 뭐 하고 단타 맨날 시장의 변동성 세계에서 뭐 최고 레벨. 이런 시장에서 굳이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시장을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황 이후에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그때 불황에 와서 시장이 피바다될 때 사는 거지. 그러려면 딴 데 투자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하면서 돈을 불려놔야지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왜 우리가 작년 이맘때 주식을 못 샀나? 모두 투자돼 있기 때문이죠. 이미 다 물려있기 때문에 못 사잖아요. 왜냐하면 뭘 팔고 사야 되니까. 그건 못 하거든. 근데 달러를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환율 1,400원인데. 그때 채권을 사도 되고 주식을 사도 되고 레고랜드 때 6%짜리 한전채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금리가 4%니까.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채권, 주식 뭐든 사면 떼돈을 버는 시기가 작년 이맘때 9월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왜 못 샀나? 여윳돈이 없었어. 그럼 여윳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나? 달러다. 그게 반반. 그게 반반. 네, 반반. 투자 3분법은 좀 더 공격적인 거.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미국 국채 3분의 1. 너무 좋죠. 또 일본 투자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또 엔화가 이제 싸져가지고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근데 요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투자와 잘 연결을 시켜서 우리 그럼요. 일반인들도 해보고 싶거든요. 네, 물건값이 싸다라는 건 그 나라 화폐의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야지. 일본 엔 선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자가 0이야. 그걸 왜 사? 그럼 뭘 사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일본 니케이 지수 투자하는 ETF를 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엄청 쌀 거 아니에요. 달러 표시로 보면 아직도 오른 게 없잖아요. 니케이 지수 3만엔 그러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 MSCI 저펜 인덱스 같은 거 보면 아직도 3분의 1 토막 난다. 너무너무 싸다. 그런데 이번 분기, 2분기 일본 기업, 상장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예요. 아베노믹스 효과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아베 싫어하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아베는 영웅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저는 일본 리츠를 사고 있는데 일본 리츠는 한국에 상장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상장은 돼 있는데 환액지를 해요. 근데 우리가 N 약세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환액지한 걸 왜 사? 그래서 일본 리츠는 뭘 사냐면 저는 아이쉐어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TF 회사죠. 아이쉐어스에서 하는 저펜 코어 리츠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우리 일본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 사는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화증권 계좌 열어서. 아, 외화증권 네, 우리 계좌를 아까 열어서? 미국 리츠 이런 거 살 때도 미국 리츠 계좌를 해외 투자 계좌를 열어서 샀던 것처럼 환전해서 사면 돼요. 꿀팁 하나만 드리자면 환전 이벤트 하는 증권사에서 가서 계좌를 열어서 사면 제일 쌉니다. 어디 증권사가 좋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 ETF는 상장돼 있어요. 한국에. 그러면 우리 그냥 증권 그거 일반 증권회사 그 앱 들어가서 그냥 사면 사는 됩니다. 것처럼?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전체 자산의 10% 안쪽이죠.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잠깐 복기를 해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자산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매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맨날 가격은 바뀌는데 내 맞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네, 어떻게 네, 알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처럼 스타트업 대표는 장외 지분 가치가 훨씬 더 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장외 기업에 있는 가치는 바뀌기 때문에 투자만 잘 받으면 좋겠다. 그죠? 계속 뭐 이야기가 될까지 하지? 맞아. 내가 지금 만약 10이라고 했을 때 내 재산이 10이 있으면 6은 부동산이에요. 6은 부동산이에요? 네, 작년에 제가 그 네. 똘똘한 한 차를 실거주 샀어요. 이동을 하셨죠? 똘똘한 한 차를 샀잖아요.
좋은 타이밍에 가셨더라고요. 근데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네네네. 나머지 4가 네, 나머지 있어요. 4. 4가 있는데 3은 자산 배분 계좌에 묶여 있어요. 지금 제가 프리즘 제가 운영하는 데는 네네네. 제 법인 계좌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넣어놨고요. 1 정도가 이제 여윳돈이거든요. 뭐 차를 살까, 여행을 갈까 하면서 모으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걸 엔화에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6은 부동산, 그리고 3은 지금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전부 저기 그 프리즘 중립형 정도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1은 엔화. 엔에 좀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베팅이죠. 내년 여행 경비를 여기서 뽑아보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루셨고 그 이룬 자산을 분배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산을 이제 모아가는 상황이니까 이 반반. 자산을 모아가는 사람은 한테는 반반. 반반이 마음 편하다. 그리고 반반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엔도 좀 사든가. 투자 3분법에 한국 주식이 3분의 1이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반 정도 쪼개서 아, 미국 거를 반 쪼개는 게 아니라 아니, 미국이 여기서도 한국 그 인덱스를 한국 주식을 왜 사? 한국 인덱스를 반 쪼개가지고 일본 니케이를 절반의 사는. 일본 일본 니케이. 니케이를 사는. 그것도 종목이 아니라 ETF. 종목을 지금 투자해서 모르겠죠. 네. 워렌 버핏 영감처럼 2020년에 돈 싸들고 가서 일본의 상사주 이런 거 살 수 있는 능력자는 되는데. 그럼 우리 미국 주식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미국 주식도 ETF로. 예. 수수료 엄청 싸요. 살 때 TR, 토탈 리턴 펀드로 사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엔화가 워낙에 싸졌으니까 엔화를 환전해가지고 그걸로 미국이나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투기죠. 이건 투자가 아니죠. 두 군데를 베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N로 환전해서 일본에서 미국 국채 사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게 첫 번째 N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라는 걸 이 사람은 오픈돼 있고요. 일본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30년물을 사는데 미국 국채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투기죠. 2배 레버리지가 들어간 거죠. 환 레버리지가 하나 들어갔고 미국 국채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 30년짜리 채권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 30년짜리 채권 가격이 40% 빠졌어요. 주식보다 더 빠졌어요. 그런 걸 산다라는 걸 알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용감하신 분들이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미국 국채를 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야지 뭐하러 N을 환전해서 사요. 왜 그러고 투자를 해요? 이 짧은 인생 안전하게 확률 높은 투자를 해도 10년에 한 번씩은 우리 기대대로 안 돼가지고 깨먹고 그러는 게 인생인데 아까 반반 투자법도 100% 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애 10% 벌고 어떤 애 마이너스 2%에서 6%인 거지. 그게 어떻게 매번 플러스가 나면 누구나 다 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야지. 근데 그것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남이 안 하니까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좀 더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반 투자나 투자 3분법 또는 뭐 탈무드 투자법. 일단 일반인들은 한국의 개별 종목 투자는 적극 반대한다. 일반 직장인들이 개별 주식 종목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예, 30년. 삼성전자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좀 꾸준하게 내 금액을 저축 금액을 꾸준하게 잘 불리려면은 반반 투자, 인덱스 펀드로. 한국 인덱스 펀드 그리고 미국 국채. 미국 국채도 SOFR이나 미국 국채 선물 같은 거. 네, 마음에 그런 드는 거 사세요. 네. 그리고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좀 더 수익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3분법 투자로 한국 주식 인덱스 펀드 그리고 미국 주식도 ETF 그리고 미국 국채도 이렇게 ETF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예, 환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 상장돼 있어요. 수수료 전부 0.1%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또 일본 시장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투자를 한다면은 한국 인덱스 6분의 ETF에서 절반 정도. 한국 6분의 1, 일본 6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미국 채권 3분의 1.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보면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1년에서 2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니까. 왜 그러냐면 환율 사이클이 한번 몇 년 오르고 한번 빠지면 몇 년 빠지니까. 지금은 이제 환율이 저는 빠지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쁜 투자 타이밍은 아닌데 원체 상반기 랠리를 바닥이 2100에서 2700 근처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30%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이 정도 랠리가 났는데 올해 여기서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 고맙지. 지금 뭐 승부는 작년에 봤어야 되고 올해는 이제부터는 잔잔한 장이다. 별로 재미없는 장이다 봅니다. 1년을 보면 또 내년에 경기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유의할 점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고 자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막 아껴요. 연말 연초 또는 자기 보너스 나오는 달. 이 투자가 지금 9월에 시작하셨으면 네. 내년 9월에 리밸런싱.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 리밸런싱 하는 방법은 네, 비율 맞추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또는 반반. 엑셀로 그냥 계좌 가져와가지고 프린트하면 다 주잖아요. 엑셀로 자동으로 주거든요. 많이 오른 거는 좀 팔아서 그렇죠. 많이 빠진 거를
메워주는 거죠. 메워줘서 비율을 또 똑같게 만들어주는 1년마다 맞춘다. 네, 그게 겁나시면 저축을 할 때 많이 빠진 것만 저축해주는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도 방법이겠죠. 아니, 파는 게 부담스러워. 매도가 쉽지 않잖아요. 주식 매도가 쉽지 않으니까 많이 빠진 거를 200만 원씩 계속 넣어서 반반을 맞추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비율만 맞추면 되지 그걸 언제 맞추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 예적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는 거고 뭐 다른 그 외에 재테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그 투자에서 플러스 나인가 쉽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모아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원금 아니면 마이너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코코드림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라는 건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네. 주식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아마 평균 이상이실 거예요, 수익률이. 왜냐하면 그 동학개미 계좌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그 정상이에요. 주가가 2배 올라도 우리는 손실이 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 개미들의 돈을 다 털어서 아주 극소수의 손에 넘겨주는 경제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박사님 말씀해주신 그 투자법을 하면은 큰 돈을 못 중간은 벌더라도 가요. 잃지 않고 그렇죠. 부자들 따라만 가면 안정적으로 되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